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퍼펙트 치과 총괄실장 송나래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질환, 또 임신 중에 치과 질환이 발생했다면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 치료를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에스트로겐이니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신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증가와 활발한 변동,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돼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게 되고 면역력 저하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내 감염도 쉽게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호르몬의 불균형과 이에 관련된 신체 내의 생화학적 변화가 점막하 결체 조직의 이상을 일으키고 구강 점막의 과민성 현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렇게 과민해진 점막이 감염 또는 기계적인 자극을 받으면 임신성 치은염이 되고 이 임신성 치은염이 발전해서 치주염이 되는 거예요. 치주염이 걸려서 나만 아프고 마는 거면 나는 위대한 엄마니까 하고 까짓거 참을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치주염의 원인균인 치주병원균이 피의 흐름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다른 곳이 자궁이 되었을 때 아직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태아가 조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임신 중에 나의 구강 내 환경이 감염에 좀 취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반드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위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강 관리를 깨끗이 양치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입덧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끝나지 않는 숙취의 연속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구토 반응은 없었어서 괜찮았는데 이 치과 질환과 연관이 되는 문제도 바로 이 구토로 인한 문제인데요. 구토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산이 역류하게 돼요. 그러면 위액의 산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키게 되고 또 이런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안에 머무는 음식들이 많게 되니까는 입안의 환경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사실 입덧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양치질을 잘하는 건데, 다만 위산이 역류한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구토를 하고 나서는 물로 한번 입안을 헹궈 주시고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기에 치과 치료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식품, 그러니까 식사를 좀 하시거나 내지는 포도당 정맥주사 등을 맞으셔서 구토나 오심을 좀 호전시킨 후에 방문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 당분이냐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구토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탄수화물 결핍으로 인한 케톤의 과잉 형성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부러 안 먹는 거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금만 노력해 보자고요. 세 번째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치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표 질환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데요. 산모가 임신 3개월, 4개월 이 사이에 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이때가 태아의 유치 석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이제 유치의 앞니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 태아 치아의 황갈색의 변색 및 치아의 형태 이상을 야기시킨다고 해요. 물론 이 항생제 부작용에 의한 문제는 임신 중뿐만 아니라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12세 이전에 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복용을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앞서 유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은 유치뿐만이 아니라 후에 맹출하게 되는 영구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라미네이트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치아의 심리적인 개선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한 이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제 복용은 산모에게도 캔디다 질염이나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죠? 네 번째, 불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했었던 항목이에요. 불소의 장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소 복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산모가, 그러니까 임신 중에 적정량의 불소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태아의 치아 형성기에 치질과 불소가 결합을 하면서 치질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또 맹출한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는 경우에도 범낭질의 제일 바깥층에 불소가 축적이 되면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생성하는 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고농도의 불소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태아 치질의 다갈색의 변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치아의 형성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에 대한 저항성은 높아지지만 치아의 형성 부전은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치과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임신 중에 불소 복용은 태아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 사실 내 치아의 건강, 내 치아의 충치 예방은 올바르게 양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아이의 사실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는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양치를 잘하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겼다? 또는 치과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절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치과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요즘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 촬영에서 노출되는 엑스레이의 양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엑스레이의 양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치과를 비롯해서 모든 치과들이 임산부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납 방호복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마취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마취약이 걱정되는 이유는 마취약에 혈관이 수축되는 즉 자궁 수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요즘은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취약이 주로 쓰이기도 하고요. 설사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임신 중에 별탈 없이 무탈하게 치과 질환 없이 지나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치과 질환이 발생한다면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서적, 생리적 피해가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임산부는 치과 보험 진료비 할인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구강 건강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